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우리나라는 강 하나 건너고 산이나 고개 하나 넘으면 말투와 음식이 달라지고 여기에 마을마다 고을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잘 때 듣기 좋은 우리나라 옛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시작합니다. 어느 고을에 밥술깨나 먹고 살 만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수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남이가 16살이 되자 부모는 손자라도 일찍 보려고 그랬는지 장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이에도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했거든요. 그때는 또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 역할을 하는 중신할미들이 있었습니다. 수남이네 부모도 가까운 몇몇 마을에 중신할미를 보내서 색식감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수남이를 데리고 한 바퀴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때는 농사로 한창 바쁜 시기가 한 차례 끝나고 머슴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백중날. 음력 7월 15일, 그날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수남이는 마당의 느티나무 그늘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하얀 소가 끄는 황금색 수레를 타고 가는 꿈이었어요. 높은 성벽에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진짜로 일어난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수남이는 기분이 몹시 좋아서 무슨 말을 할 생각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벙글벙글 웃는 표정만 짓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이 왜 웃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만 대답했대요. 좋구나, 좋다. 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 번을 물어봐도 수남이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좋구나, 좋다. 어쨌든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 아버지는 아들 수남이를 말에 태우고 색식감이 기다리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수남이는 누구를 만나든지 좋구나, 좋다 하고 중얼거렸고 나중에는 종일 그치지도 않고 좋구나, 좋다 계속 짓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혼사가 이루어질 리가 있나요? 수남이를 장가 못 보내게 된 것은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이 밥만 먹으면 그저 낮이고 밤이고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좋구나 좋다 하고 떠들어대니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여기저기서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좋구나 좋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수남이에게 좋은 일은 같이 좀 알자. 이렇게 사정을 해봐도 수남이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뭐가 좋은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대요. 말하는 순간 복이 나간다고 여겨 제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려는 모양입니다.
결국 답답하고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관가에 알렸습니다. 수나미는 원님 앞에 끌려갔죠. 원님이 수나미에게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물으니 수나미는 이번에도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좋구나, 좋다. 원님도 영문을 모르고 덩달아 웃으며 물었지요. 무엇이 그리도 좋단 말이냐? 나도 좀 알아야 같이 기뻐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수나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아. 원님 역시 답답하고 화가 나서 수나미를 가명에 올려보냈어요. 가명은 감사가 나란 일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가 물어봐도 역시 같은 말뿐이라. 그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수나미를 서울에 있는 임금님에게 올려보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도 수나미는 여전히 좋구나 좋아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임금님도 화가 나고 답답해서 외쳤어요.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며칠 후에 다시 기회를 주겠으나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면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서 수나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수나미가 갇힌 방은 사형수의 방이라 외딴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방구석의 작은 구멍에서 새끼 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수나미는 나무 작대기를 집어서 노렸다가 쥐를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죽으니 또 한 마리가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때려잡기를 반복해서 새끼 쥐를 5마리나 잡았습니다. 좀 더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큰 어미쥐가 나왔는데 죽은 새끼들 주위를 맴돌며 살펴보고 다시 구멍으로 쪼르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나타난 어미쥐는 입에 길쭉한 대나무자를 물고 있었습니다. 어미쥐가 대나무자로 죽은 새끼의 몸을 재었더니 새끼가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겁니다. 어미쥐는 나머지 새끼들도 차례차례 자로 재어서 살려냈어요. 그렇게 살아난 새끼 쥐들과 어미쥐가 구멍 속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수나미가 어미쥐를 향해서 나무 작대기를 던졌습니다. 어미쥐는 화들짝 놀라 대나무자를 떨구고 달아났어요. 대나무자를 집어서 품 안에 쏙 넣은 수나미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요놈의 자가 신통방통한 자로구나. 수나미가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 옥사정이 와서 보고 묻습니다. 아니, 너는 곧 죽을 놈이 뭐가 그리 좋으냐? 좋구나, 좋다. 수나미의 대꾸에 옥사정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지금 공주님이 돌아가셔서 궁궐안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는데 너 혼자 그저 좋다고만 하니 나라도 너를 죽여서 없애야겠다. 옥사정이 칼을 빼들자 수나미는 그제야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죽은 공주님을 내가 살려낼 테니 어서 임금님께 아뢰 주시오. 내일 모레 죽을 내가 거짓말을 하겠소.
이미 죽은 이를 살려낸다니 어리둥절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 옥사정은 곧 군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윽고 수나미의 말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당장 그 무엄한 놈을 불러오라 일렀습니다. 네가 죽은 공주를 살려낸다고 하였느냐? 네, 그리했습니다. 만약 살려내지 못하면 어찌하려느냐? 당장 제 목을 베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공주님의 시체가 있는 방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시고 꿀물 한 대접 타서 방 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해준 뒤에 궁인들이 모두 물러가니 수나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병풍이 쳐져 있었고 그 뒤에 침전에는 죽은 공주가 누워 있었어요. 수나미는 대나무 자를 꺼내 공주의 머리에서 몸통과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재었습니다. 좌우로는 두 팔을 재었죠. 그러자 공주의 몸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나미는 얼른 자를 품 안에 넣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공주가 상반신을 일으켜 기지개를 쭉 켜고 하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잘 잤다. 내가 너무 오래 잤나? 목이 좀 마르네. 여기 꿀물이 있습니다, 공주님. 수나미가 준비해 두었던 꿀물 한 대접을 공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공주는 벌컥벌컥 마시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수나미와 공주는 함께 방을 나왔어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임금님과 왕비님이 달려와서 죽었다가 되살아난 공주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임금님은 외동딸 공주가 살아난 것이 더없이 기뻤고 모든 신하와 장수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나미도 비단으로 지은 새 옷을 입고 참석을 했지요. 잔치 자리가 절반쯤 진행되어 한창 무르익어 갈 쯤 임금님이 수나미를 일어나게 하고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에는 몰라보고 무엄한 놈 취급하였으나 이제 보니 천하의 명이다. 신통한 도사님이 아닌가. 내 딸을 살려냈으니 이제 공주는 너의 아내이다. 임금님의 선포로 수나미는 임금의 사위인 부마가 되었지요. 얼마 뒤 공주와 부마 수나미는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죽은 공주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웃나라 중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천자는 소문을 듣자 10년 전에 죽은 딸이 생각이 났어요. 천하의 명의들을 불러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천하 명의가 나타났다고 하니 천자는 당장 그를 모셔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천자가 보낸 중국 사신들은 수나미네 나라에 도착하자
임금을 뵈러 궁으로 갔어요. 그들은 부마가 된 수나미를 초청해서 중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임금님께 아뢰습니다. 천자의 딸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명의의 재주로 공주를 살려내고자 한다면서요. 수나미는 천자가 자기를 찾는 이유를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자의 명령이라니 안 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 능력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비교적 멀쩡한 시신을 자로 재어서 되살리는 데까지니까요. 오래전에 죽어서 이미 백골이 되어버린 이를 살이 붙은 온전한 몸으로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 죽은 지 10년 넘은 백골을 어찌 살려낼까? 그렇지만 수나미는 별 도리 없이 중국 사신 일행을 따라 말을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국경 가까운 데서 산 하나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 한가운데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앉아있다가 붉은 아가리를 쩍 벌리고 앞산, 뒷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일행은 모두 혼이 빠지도록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 아래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수나미가 탄 말도 깜짝 놀라 앞발을 쳐들었다가 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바람에 수나미는 안장에서 떨어져서 미처 달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수나미는 길 위에서 호랑이와 마주보고 섰어요. 어차피 중국에 가면 공주를 살려내지 못해 죽을 목숨이라 수나미는 겁내지 않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아 가고 있거늘 너는 어찌 내 길을 막는 것이냐. 그러자 대호가 납작 엎드려서 그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어깨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너의 등에 올라타란 말이냐? 수나미가 묻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하여 수나미가 올라타게 된 호랑이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호랑이, 비호라고 골짜기 사이를 단번에 뛰어넘고 산줄기 위를 날듯이 달려갔어요. 그렇게 험한 바위가 겹겹이 있는 낭떠러지 위에 굴 앞에 당도하자 호랑이가 수나미를 내려놓습니다. 호랑이는 굴로 들어가더니 새끼 한 마리를 물고 나와요. 어미의 입에 매달린 새끼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수나미는 생각했습니다. 아, 분명 새끼의 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구나. 그래서 그걸 빼달라고 나를 데려온 게야. 수나미가 새끼의 입속을 들여다보니 역시 목에 뼈다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뽑아달라는 게냐? 수나미가 물으니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나미는 손쉽게 새끼 호랑이의 목에 걸린 뼈다귀를 끄집어내어 보내주었죠. 대호는 새끼를 물어다가 굴에 집어넣고 다시 수나미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수나미는 순순히 올라탔습니다.
수나미를 태운 대오는 다시 달리고 달려서 어느 공동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래된 옛 무덤을 찾아가더니 앞발로 사정없이 묘를 파냈지요. 그러자 반쯤 부서진 관이 나왔는데 열어보니 죽은 지 오래된 백골이 누워 있습니다. 대우는 잠깐 사라졌다가 비단 수건을 한 장 물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 비단 수건으로 백골을 덮고 쓸어내리니까 뼈 위에 차츰차츰 살이 붙어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나미가 품에서 대나무 잘을 꺼내며 나섭니다. 옳지. 이번에는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그는 대나무 잘을 죽은 이에게 갖다 대고 위로, 아래로, 또 옆으로 길이를 재었습니다. 그렇게 상하 좌우로 잘을 대고 나서 마침내 죽은 이에게 숨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난 노인은 마치 잠을 자다 깨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다 대오를 발견하자 기겁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둘만 남자 대오가 수나미의 발 아래 비단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나미는 중얼거립니다. 아, 네가 나에게 사람을 되살리는 환생포를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대나무자의 비단 수건까지. 수나미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대오는 다시 수나미를 등에 태워 아까 사신 행렬이 멈추었던 고개마루에 내려주고 이번에도 하늘 날듯이 단숨에 펄쩍 뛰어 사라졌습니다. 사신 일행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채 호랑이를 타고 어딘가 다녀온 수나미를 보자 더욱더 확실하게 그의 도술재간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 궁궐로 들어가니 수나미를 기다리던 천자가 인자하게 말합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대가 죽은 자를 살리는 도술을 부린다 들었노라. 내 딸이 죽은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살려낼 수 있겠는가? 수나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이르는 대로 해주시면 공주님을 살려내 보겠습니다. 공주님의 무덤을 파서 백골을 거두어 깨끗이 치운 방에다 모셔놓고 꿀물 한 대접을 방에 넣은 다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성으로 기도를 드려 공주님을 살려내겠습니다. 천자는 수나미가 이른 대로 궁인들을 시켜 공주의 무덤을 파고 백골을 거두어 정성 들여 씻고 깨끗한 방의 비단 이부자리에 공주를 눕혀 두었습니다. 수나미 외에는 누구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지요. 방에 들어간 수나미가 호랑이가 준 환생포를 꺼내어 백골을 쓸어내리니 뼈에 차츰차츰 살이 붙어 올라왔습니다. 백골이었던 공주가 다시 온전한 몸이 되자 수나미는 대나무 잘을 꺼내어 공주의 몸을 재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숨이 돌아왔고 역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하품을 합니다. 아, 잘 잤네. 공주가 목말라 하자 수나미는 준비해 두었던 꿀물 한 대접을 건네 주었습니다. 공주는 그야말로 꿀물을 달게 마시고 천자와 만조 백관이 기다리는 궁궐 어전으로 나아갔습니다. 10년 만에 살아난 공주를 만난 천자는 몹시 기뻐하며 수나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 공주를 살려냈으니 그대는 공주와 혼인하여라. 그렇지만 수나미는 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나라 공주를 살려내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또 장가를 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힘으로 천자께서 꼭 보고 싶은 분 10분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목숨은 많이 살릴수록 좋으니 100사람을 살리면 어떠한가? 수나미는 머리를 조아리며 천자에게 아뢰었지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죽은 이를 살려내면 저승의 염라대왕을 노하게 만듭니다. 생사는 원래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자는 물론 모든 신하가 수나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한 명씩 10사람을 살려낸 수나미는 천자에게 받은 수만금의 보화를 하얀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하얀 소가 끄는 황금 수레를 타고 높은 성벽문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수나미는 외쳤습니다. 좋구나, 좋다. 그 뒤로 수나미는 공주와 함께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대나무자와 백골의 살을 돋게 해주는 비단수건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손들 말에 따르면 수나미가 천자에게서 보물을 받고 대나무자와 비단수건을 중국에 주고 왔다고 하죠. 그 뒤로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다 그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온답니다. 불개. 멀고 먼 하늘 끝 어딘가에 까막 나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빛이 한 줌도 없어서 사방이 온통 깜깜합니다. 눈을 떠도 감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하루는 까막나라 왕이 용감한 불개를 불러 말했습니다. 불개야, 네가 까막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훔쳐오거라. 불개는 해를 훔치러 멀고 먼 하늘을 쉬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가서는 덥석 해를 물었지요. 하지만 해가 어찌나 뜨거운지 입안이 다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 뜨거워라. 불개는 견디다 못해 도로 뱉고 말았지요. 불개는 해는 그만두고 달이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을 훔치러 밤하늘로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가서는 달을 덥석 물었지요. 하지만 달이 어찌나 차가운지 이빨이
다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워라. 불개는 견디다 못해 도로 뱉고 말았죠. 하는 수 없이 불개는 그냥 까막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까막나라 왕은 해와 달을 가져오라고 자꾸만 불개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불개는 멀고 먼 하늘을 날아서 해와 달을 물었다가 뱉었다가 물었다가 뱉었다가 합니다. 이렇게 불개가 해를 물어서 해가 잠깐 가려지는 것을 일식, 달을 물어서 달이 잠깐 가려지는 것을 월식이라고 한답니다.